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자입니다.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 오늘은 갈등 과정에 좋지 못한 사례로서 중국, 대만, 홍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왼발 걷기 트렌드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역시 제가 쓴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발볼 넓은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비바미 신발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한반도 경제를 재구성하는데 여러 나라의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독일, 예멘, 그리고 중국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중국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갈등 과정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일방적인 억압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중국이 홍콩과 대만을 억압하는 그 과정에서 어, 경제적 발전이 어떻게 저해됐는지, 그리고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발전해야지 한반도의 미래가 발전하니까요. 우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한번 먼저 볼까요? 두 지역 간의 긴장감은 단순히 역사적, 정치적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대만은 계속 독립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지방으로 간주하면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대만은 군사적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고 대중국 투자 리스크의 확대라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만이 중국에 투자했던 그 수많은 돈들을 포기하고 대만의 기업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또 어때요? 기업들이 빠져나오니까 생산성이 저하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둘 다 손해죠. 이러한 상황을 대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하죠. 그리고 양국의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은 대만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하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중국이 자꾸 대만을 압박하면서 군사적인 위협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만에 투자하기도 그렇지만 중국에 투자하기는 더 불안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대외 투자를 촉진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간첩법이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억압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고 있잖아요. 이러한 중국의 대만 시각은 남북한 간의 관계와 좀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남한은 북한의 체제와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갈등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북한도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홍콩. 홍콩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일국 양제라는 독특한 체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정치적 억압과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홍콩의 경제적 퇴보를 야기하고 있고 많은 홍콩의 부유층과 기업들이 외국으로 자산을 유출시키는 그런 결과가 났죠. 지금 홍콩에서 빠져나가는 인력과
인력과 돈이 엄청나죠. 이제 홍콩의 경제는 다 무너졌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결국 홍콩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 이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남한의 주도에 의한 통일이 북한 주도의 통일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홍콩의 사례는 잘 보여줍니다. 이 같은 중국, 대만, 홍콩의 사례로 공통적으로 보면 화합보다는 억압을 중점을 둔 중국의 정치적 접근이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어떻게 저하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공존과 협력의 필요성, 여기서 더 절실하게 드러난 거죠. 만약 이러한 국가들이 아니죠. 이 세 지역 간의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면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혼란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경제 재구성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중국, 대만, 홍콩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한반도의 남북한은 대립보다는 협력과 공존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권, 경제적 안정, 그리고 정치적 평화는 억압적 접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한반도는 경제적 공동체로 나가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최대한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러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때 남북한의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이죠. 코리아 디스크를 없애는 거죠. 중국과 대만, 홍콩의 사례는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경고이자 지침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발전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장기적인 통일은 아주 빠르게, 그렇지만 천천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해놔야 돼요. 준비는 빠르게 하되 실행은 점진적으로 하면서 그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실행을 천천히 해도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이 한반도 미래에 굉장히 중요함을 중국, 대만, 홍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이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북한의 정권도 이러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갈등 과정에 좋지 못한 사례로서 중국, 대만, 홍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비바미는 항상 책을 읽고 쓰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한반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비바미 신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바미 많이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그리고 구독, 좋아요 또 감사합니다.